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골라 방송하는 나라의 TV. 나라의 TV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니 따뜻한 구독료 후원 성원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이 조선족 소수민족을 내세워 한복을 등장시켰는데요. 한복은 김치와 더불어 중국이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동북공정 제물로 삼고 있는 대표적 대한민국 고유 문화유산입니다. 이 좌파 정권이 친중을 넘어 아예 굴장적 수준의 중국 사대지를 처하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케 만드는 이런 동북공정에는 눈 감고 입 막고 있습니다. 더욱 지난해 2021년 9월 9일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리랑을 BGM으로 장구를 놓고 추는 부채 춤추는 홍보 영상 중국 문화입니까라며 문체부는 어떤 확신의 타이밍을 가리느냐고 질타했지만 관중석에서 쳐앉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지켜본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런 지적을 쳐듣고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중국의 노골적인 동북공정을 방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보좌역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장에 등장한 한복 사진을 공유한 후 볼수록 화나네요. 국민들이 대체 왜 이런 꼴을 봐야 합니까? 일본에는 방구석 여포가 따로 없더니 왜 중국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하시나요? 중국의 경제체제가 두려워서? 그럼 일본과는 경제적 손실이 없어서 여지껏 갈등해온 겁니까? 민주당의 철진한 민족주의 아주 넌덜머리가 납니다. 한번 대답해보세요. 한복은 어느 나라 의상입니까? 이토록 노골적인 문화 침탈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지도자로서 맞는 자세입니까? 라며 중국의 노골적인 동북공정에 입차 닫고 있는 좌익 정치권에 분노했습니다. 허나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어버린 한복,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1년 2월 저는 중국의 문화 침탈과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중외교를 비판하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복을 입고 자유발언을 외쳤습니다. 22년 2월 이러한 야당 국회의원의 외침이 무색하게 한복은 중국 베이징에서 일개 소수민족의 복장이 되어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복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될 지경에 왔는데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 민주당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현 정부의 대중굴욕 외교를 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금 그날의 외침을 올린다고 개탄했습니다. 3일 늦은 밤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회를 마친 뒤 서울 여의도 당사에 돌아와 토론회 피할 이유가 없다. 요청이 있으면 더 하지 뭐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부 당선거대책본부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니 자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도망가더라며 양자가 아닌 사자 토론이 되다 보니 주어진 시간이 적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 관계자는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첫 TV 토론회를 잘 해냈다는 자신감이 동시에 담긴 표현이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대선 후보 TV 토론 시청률이 40%에 육박할 만큼 역대급 관심도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조갑제닷컴에서는 120분간의 첫 TV 대선 후보 사자 토론에서의 승자는 윤석열 후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갑제닷컴은 그 이유로 첫째,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으로 이재명 후보를 코너로 몰고 사드추가 배치 및 선제 타격 공방에서 주도권을 잡아 국가 지도자의 무게를 느끼게 했다. 둘째, 윤석열은 우직하고 솔직하게 보였고 모른다는 말도 대담하게 했다. 인간적 호감을 가장 많이 샀다. 셋째, 안철수 후보는 공부와 준비를 많이 했고 건설적 대안이 있었다. 윤석열 후보에겐 호의적, 이재명에겐 공격적이었다. 연금 개혁에 대한 사인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인상적이었다. 넷째,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공격을 더 열심히 했다. 윤석열이 하지 않은 말로 공격하다가 반격을 당했다. 다섯 번째, 이재명은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과 윤석열에게 뒤집어 씌우려다가 윤석열의 역공을 불러 완패하면서 야비한 인간성의 바닥을 그리고 경제 과학 용어 몇 개로 아는 척하다가 천박한 실력의 바닥을 스스로 드러냈다. 여섯 번째, 이재명이 굴욕적 산불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한 것은 큰 실수였다. 윤석열이 안보 외교에 대하여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였고 안철수가 이를 응원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순으로 지도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이는 한미일 동맹 정신을 제대로 표현한 것이다. 7번째, 김건희 녹음 방송, 김회경 스캔들에 이어 오늘 윤석열의 선전은 한 달 정도 남은 대선판의 흐름을 굳히고 있다는 느낌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부터 워딩을 황제 의전이 아니라 불법 의전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지사 부인은 의전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회경 씨의 과잉 불법 의전 논란에 이어 법인 카드 사적 유용, 약대리 처방 등의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에 불거진 의혹은 이재명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MBC 방송을 제외한 모든 방송에선 김회경 측이 비서실 법인 카드를 소고기와 회덮밥을 사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고 특히 채널A는 이재명의 경기지사직 퇴임 이후에도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이재명의 양복이나 속옷 등 빨랫감 등을 처리했다는 의혹을 연일 보도하며 맹활약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리서치뷰가 UPI 뉴스 의뢰로 지난 1일에서 3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46%, 이재명은 38%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8%포인트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이재명은 1%포인트 하락하면서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또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헤럴드 경제 의뢰로 지난 2일에서 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45.7%로 이재명 40.0%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2월 27일에서 28일 직전 조사보다 7.9%포인트 상승했고 이재명은 2.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측은 설 연휴 기간 불거진 이재명의 배우자 김회경 씨 과잉 의전 논란이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이재명이가 구단주를 지낸 성남FC 의혹 사건을 조사하다가 사표를 낸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성남FC의 법인카드 사용 부분도 석연치 않다고 봤지만 추가 계좌 추적 의견은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하영 차장검사는 계좌 추적이 더 필요하다며 상관인 박은정 지청장에게 추가 수사 의견을 최소 7차례 보고했지만 박은정 지청장은 추가 수사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하영 차장검사는 지난달 사표를 내기 전 그간의 경위를 기록한 수사일지를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수사일지 열람권자에서 박은정 지청장은 제외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 무마 의혹을 밝히려면 수사일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3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박은정 지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는데요. 박은정 지청장 이 사람 정권이 유한하다고 처믿고 이런 겁대가리 상실한 짓을 한 걸까요? 정권 바뀌면 이 사람은 필시 조사 대상 무조건 1호입니다. 이재명이가 아내 김회경 씨의 공무원 심부름 논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달라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감사관은 이재명이가 경기지사 시절 직접 임명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출신인 것으로 4일 파악됐습니다. 이재명이도 민변 출신인데요. 국민의힘은 민변은 민주당과 정부 주요 보직에 다수 포진해 있다면서 이재명이가 직접 임명하고 그와 같은 민변 출신인 감사관이 이재명이의 아내 김혜경 씨 비리 의혹을 감사한다는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이의 아내 김혜경 씨 의혹은 경기도 감사가 아니라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이재명이와 김혜경 씨 등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국고 등 손실죄,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김혜경 황제갑질 진상규명센터를 당내에 설치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권력의 사유화, 갑질을 넘어 명백한 불법인데
이재명 측근들이 포진한 경기도의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전직 감사원장인 최재형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고문은 제가 감사원장을 사임한 후 무슨 이유에선지 경기도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횡령의 죄책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는 주장입니다. 김은혜 대변인 역시 이재명 측에 필요한 것은 감사가 아니라 수사라고 했습니다. 정의당 또한 이번 사안은 단순히 정치적 사과나 셀프 감사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경기도 감사관에 같은 민변 출신 A 변호사를 임명한 사람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인데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김회경 법인카드 감사관을 담당할 A 변호사는 감사관 임명 1년 전이었던 2019년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주최한 허위사실 공표죄 제도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과 법원이 권력을 오남용해 선출 권력을 위협한다며 이재명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비판하고 이재명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법조인은 사실상 보은 인사로 감사관에 임명한 것 아니냐, 감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믿겠느냐고 했습니다. 자진해서 감사를 받겠다던 이재명이의 잔대가리 꼼수는 결국 여기서 그칠 전망입니다. 김회경 씨 의혹을 경기도가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김회경 씨가 민간인 신분이어서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드 유용 의혹 당사자인 전 총무과 5급 배모 씨와 비서실 7급 A 씨가 모두 지난해 퇴직했습니다. 둘 다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경기도 감사관실이 강제로 불러들일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즉시 착수하겠다던 경기도의 입장이 4일 좀 바뀌었습니다. 또 이미 야당이 이재명이와 김회경 씨 등을 고발한 상황이라 수사가 시작되면 감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의혹을 제보한 A씨는 현재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재명 측의 연락이 이어지자 수시로 거처를 옮겨 다니기 시작했고 한 유튜브 채널이 육성을 그대로 공개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 수장이 좌파 정치인이죠. 과연 제보자 A씨를 공익제보자로 손을 들어줄지 두고 보겠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